또 시작이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자 저는 본능적으로 창가로 향했습니다. 어김없이 옆집 할머니가 마당에 나와 삽을 들고 있었거든요. 70세 박순이 할머니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마당을 파기 시작한 지 벌써 2개월째였습니다. 삽질 소리가 적막한 밤을 가릅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면서도 어딘가 절망적인 그 소리. 도대체 뭘 묻는 거지?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은 점점 불안함으로 변해갔죠. 더 이상한 건 할머니가 곧 다시 그 구멍을 다시 메운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밤 할머니가 무언가를 묻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상자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중얼거리는 할머니의 모습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과연 할머니는 매일 밤 무엇을 묻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절절한 사과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저는 아파트 1층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적적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옆집에는 박순희 할머니가 역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남편분은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살갑게 인사도 나누고 김치 담글 때는 나눠주시기도 했고요. 그런 할머니가 2개월 전부터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11시 정확한 시간에 마당으로 나가 1시간 넘게 땅을 파고 메우는 일을 반복했어요. 혹시 보물이라도 묻는 건가? 처음엔 그런 엉뚱한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을 보니 그런 게 아니었어요. 슬픔과 죄책감이 가득한 얼굴이었거든요.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며칠에 한 번씩 꽃집에서 흰 국화를 사오는 것,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가리고 가끔 우는 소리까지. 혹시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불안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한 달 더 지나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죠. 어느 날 밤 할머니가 마당에서 작업할 때 조심스럽게 담장 너머로 엿봤습니다. 할머니는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팠어요. 그리고 각각의 구멍에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들이었어요. 성냥갑 크기의 작은 상자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묻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할머니의 중얼거림이 귀에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다음 날 할머니가 외출한 사이 저는 담장을 넘어 그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땅을 파보니 정말로 작은 상자가 묻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 쪽지와 사탕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선아, 엄마가 사탕 사줄게. 기다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미선이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할머니는 매일 밤 이런 걸 묻는 걸까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 옆집 어르신.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할머니는 마당에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머물렀어요. 미선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엄마가 바빠서 미안해. 할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깊은 밤을 울렸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동네 이웃들에게 할머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박순희 할머니요? 참 안타까운 분이시요. 마트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5년 전에 남편분 돌아가시고 얼마 전엔 딸까지. 딸이요? 미선이라고 40이 넘은 딸이 있었는데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자책하시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책이요? 딸이 아픈 걸 몰랐대요. 혼자 숨기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가 바빠서 자주 못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말기였다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어머, 옆집 어르신. 이 밤에 웬일이세요? 할머니, 미선 씨 이야기 들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불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할머니, 혼자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순간 할머니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쁜 엄마예요. 딸이 아픈 것도 몰랐어요. 바쁘다고 핑계 대면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딸 미선 씨는 싱글맘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았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늘 바빠서 딸을 자주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미선이가 자꾸 만나자고 했는데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런데 난 계모임도 있고 동네 일도 있고 다음에 하면서 미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미선이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죠. 그땐 이미 암사기였대요. 딸이 혼자 아파하고 있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바쁘다고 돌아다니기나 했으니 미선이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엄마, 어릴 때 사탕 사주겠다고 약속한 거 기억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미선이가 어렸을 때 사탕을 사달라고 할 때마다 난 돈이 아까워서 다음에 사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내 새끼. 아까운 내 새끼, 가엾은 내 새끼. 할머니가 매일 밤 묻는 것들이 바로 그 사탕들이었던 거예요. 미선이가 좋아했던 딸기 사탕, 포도 사탕. 이제라도 사다 줄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할머니, 난 나쁜 엄마예요. 딸이 살아있을 때는 바쁘다고 핑계대고 보내고 나서야 이러고 있으니 이기적이고 한심한 엄마라고요.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미선 씨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딸이 마지막까지 엄마를 찾았다는 건 할머니를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원망했다면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그리고 할머니가 지금 이렇게 미선 씨를 그리워하는 것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날부터 저는 할머니와 함께 미선 씨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이제는 둘이서 마당에 나가 미선 씨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 땅을 파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재단을 만들어 미선 씨 사진을 놓고 매일 사탕을 올려드렸어요. 얼마 후 할머니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어린 남자아이가 달려와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준호야, 미선 씨의 아들, 할머니의 외손자였습니다. 엄마가 꿈에 나와 말했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신다고. 그래서 왔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이것도 드리라고 했어요. 준호가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미선 씨가 생전에 써둔 편지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아픈 것도 말 안 하고. 먼저 가서 미안해요. 엄마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준호까지. 엄마한테 부탁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랑해요.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가 준호 잘 키울게. 엄마 대신. 이제 할머니의 마당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할머니와 준호가 함께 꽃을 심고 함께 미선 씨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할머니, 엄마가 꿈에 나타났어요. 할머니랑 저랑 잘 살라고 했어요. 그랬구나. 우리 미선이가. 할머니는 더 이상 매일 밤 마당을 파지 않습니다. 대신 준호와 함께 미선 씨에게 인사를 드려요.
미선아, 엄마가 준호 잘 키울게. 내가 못다 한 사랑 엄마가 대신 해줄게.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혼자 괴로워했을 거예요. 할머니야말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제대로 표현해야 한다는 걸. 창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준호가 마당에서 함께 저녁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할머니는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후회보다는 지금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할머니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처럼 마음속 깊은 후회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그 사랑이 또 다른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할머니가 보여주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미처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할머니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